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장모의 선고가 있는 오늘 YS 기념 도서관을 비공개로 방문했습니다. 사전에 기자들에게 일정을 공지하지 않고 YS 기념 도서관을 방문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모의 선고가 내려지면 어느 정도 파장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다지기 위한 그런 행보로 보입니다. 김대중 이 도서관은 이미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YS 기념관입니다. 김현철 이 YS 차남과 만나서 독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발언들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으로 대선 출정식을 가진 뒤 사람이 좀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동안 은둔형 지도자였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 스킨십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김현철 전 소장과도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했는데 방금 전 동아일보가 윤석열 전 총장의 변화된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바로 전화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일일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9일 본인의 출정식에 참석한 그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전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하자, 이런 전화를 일일이 다 돌렸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은 이제 정치를 한번 치열하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다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누구를 만나면 이것이 또 굉장히 와전되기도 하고 과대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개적으로 SNS도 시작했고 대변인단 지금 공보팀이 벌써 5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정책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캠프도 이마빌딩 광화문에 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일일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공개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달 중순 전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동아일보가 이번 주말 극비회동을 가질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뭔가가 움직이는 모양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권영세 위원장을 만났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 바로 입당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을 쓴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 곧바로 입당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신 윤석열 전 총장은 바로 입당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입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1초라도 빨리 들어오는 것이 이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록은 곧 시작되지만 언제까지 등록을 마감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룰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건 불분명합니다. 다만 11월 9일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당헌 당규에 따른 겁니다. 대통령 선거일 넉 달 전까지는 후보를 내야 하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9월 7일 정도 전에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달 정도 늦은 셈인데 이게 국민의힘에는 좀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밖에서 머무르면서 국민의힘이 선출한 대통령 후보와 야권 단일화 경쟁을 통해서 지난번 오세훈 안철수 케이스처럼 야권 단일 후보를 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최재형 전 원장 역시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고 좀 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장을 그만둔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특정 정당에 입당하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을 끌면서 본인의 생각을 다 잡은 뒤 아마 국민들을 만나는 과정 같은 것들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야권은 지금 인물 복이 터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9명이 나와 있지만 지금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찍고 뽑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 반이재명 뭐 이런 게 재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지지율은 별로 신통치가 않습니다. 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외에는 별로 지지율 나오지 않았던 야권 후보들은 지금 최재형이 들어오면서 각계약진을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물밑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동작구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간 것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 마포구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YS 기념도서관에서 김현철 씨와 30분간 대화를 나누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토록 지키고자 애써셨던 민주주의가 다시는 반민주 반법치 세력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수호하는 것이 우리 후대의 책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이 반법치 반민주 세력이라는 것과 일치합니다. 국민 약탈이라는 단어까지 윤석열 전 총장은 쓴 바 있습니다. 박정희 기념재단 방명록엔 과학기술과 수출 입국의 길을 제시하며 부국 강병과 고도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선견지명과 나라사랑의 마음을 따라 국민과 함께 번영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는 박정희, DJ, YS 전직 대통령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통합을 꿈꾸는 중도층을 확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공개적으로 윤석열의 조기 입당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물밑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극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입당 여부 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지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 현장을 찾아온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했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린다. 식사 한번 꼭 하자. 이렇게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사이의 접점이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전략적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지는 좀 더 고민하겠지만 아무튼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접점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일일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전화했다는 것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은둔주의가 이제 공개주의로 변하는 건가요? 자, 권영세 위원장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중순 전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볼 생각이다. 입당이 본인에게도 우리 당에도 좋다고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르면 4일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장모 이 구속건 이것과 관련해서 어쩌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제1야당에 들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그래도 당분간은 국민의힘 밖에 있으면서 힘을 길러서 적절한 시기에 입당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오면서 국민의힘이 중도층, 젊은 층에게도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윤석열이 굳이 밖에 있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지금 정도의 지지율이 있다면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주장을 이준석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연일 언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 결단을 한번 기다려 있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